안녕하십니까. 빅 프로젝트 생태 도시반의 멘토 최민영 이수지 학생 윤성준 김지민 이은재 박재민 서효승 중 발표를 맡게 된 윤성준이라고 합니다. 프로젝트 주제는 포항 내 지나친 아파트 건설 사업에 의해 주변 생태 환경이 끼치는 요인 분석과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시 차원이나 개인, 기업의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노력들 제시하기입니다. 로드뷰를 통해 볼 수 있는 포항 내에서 일어나는 지나친 아파트 건설 사업입니다. 아파트 건설로 인한 건설 주변 생태 오염입니다. 신축 공사를 하면서 건축 자재나 건축 시설 등에서 나오는 유해 물질과 펌프카 및 레미콘 차가 공사 중에 시멘트 섞인 물 등을 땅바닥에 흘리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축 공사 현장에서 잔량 콘크리트를 규정대로 처리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땅 위에 부어 시멘트 섞인 물이 땅속으로 흘러가는 등 토양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아파트 건설을 위해서 장비들을 가동하는데 장비들은 대부분 내연기관입니다. 내연기관은 연료를 연소시키면서 이산화탄소를 배출시키는데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가 아파트 건설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새집 증후군이란 새로 지은 건물 부근에서 거주자들이 느끼는 건강상 문제 및 불쾌감을 이르는 용어입니다. 보이시는 자료는 오연동에 직접 제가 가서 촬영을 했습니다. 눈변, 구토, 두통, 호흡 기장애, 우울증, 피로 등을 일으키며 원인으로는 집이나 건물들을 새로 지을 때 사용하는 건축 자재나 벽지에서 나오는 유해 물질 등으로 인해 건강상 및 불쾌감을 야기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아파트 건설 인근 주민 인터뷰입니다. 아파트가 많아 답답하며 건물을 만든다고 큰 산을 깎으면서까지 하는 것을 보니 마음이 아프다. 주변 풍경에 산이 없고 아파트만 있는 것을 보면 자연환경이 너무 파괴되었다는 생각도 들고 얼마 안가 정세계가 이렇게 될 것을 상상하면 정말 슬플 것이다. 바로 옆에 짓고 있는 아파트 건설로 인해 소음이 너무 시끄럽다. 창문을 닫아도 들리는 소음에 스트레스를 받을 지경이다. 하루빨리 아파트 건설이 끝났으면 좋겠다. 우리 지역 포항의 인문 발전에 크게 도움을 주는 것이 아파트 건설 사업이지만 요즘 들어 지나치게 빈도수가 늘어나 앞으로의 미래 환경이 걱정될 지경이다. 포항 내에서 알아야 하는 나무의 중요성입니다. 죄송합니다. 글로벌 에코넷 환경 영향 평가 제도를 설명하겠습니다. 글로벌 에코넷은 새로운 환경 패러다임이며 학생들을 위해 조기 환경 사랑 교육을 진행 중인 동시에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대구지방환경청 등 다양한 환경기관들의 확실한 자료들을 포괄하여 협의, 통계, 사업, 조회, 국민 참여 등 환경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들이 이루어지며 환경에 대한 자료조사와 환경사업의 정보를 보다 확실하고 세부적일 뿐 아니라 쉽게 구할 수 있는 인터넷 정보망입니다. 이러한 글로벌 에코넷 중에서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있습니다. 그 제도 속에선 다양한 사업명과 평가 제도가 있습니다. 그중 평가구문 도시개발의 산문 1 지구 도시개발 사업에서 본안 0741 토지 이용을 보면 한국의 토지 내에서 아파트 건설을 시행할 시 지역건설 구성비의 면적 중 약 15%인 약 6만 제곱미터를 넘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토지 이용 계획표에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최근에 포항에서 건설된 아파트들 중 하나인 장성동 푸르지오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의 면적은 5만 3,582 제곱미터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면적인 약 6만 제곱미터를 넘지 않습니다. 넘지 않음에도 이 자료를 제시하는 원인은 자료를 보면 부근에 아직 건설되지 않은 절토된 아파트 건설 토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토지는 자세한 정보는 없지만 앞으로 몇 년 안에 이편한 세상 아파트가 건설된다는 확실한 정보가 있습니다. 이렇게 절토된 아파트들 건설 토지를 검토하면 약 10만 5천 제곱미터가 넘습니다. 환경기관의 법인 환경영향평가제도법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법률이 원하는 방향성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장성동 푸르지오와 앞으로 건설될 전망인 이편한 세상 아파트의 건설의 위치성은 약 20m도 차이가 나지 않는 위치관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건설 사업에
기관만 바꾸었을 뿐입니다. 이렇게 법률은 지켰지만 환경기관의 목적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포항의 아파트 건설 상황이 나타납니다. 법률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어긴 것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이 형성되었습니다. 이는 환경기관이 포항의 환경을 위해 마련한 법률의 효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도 아파트 건설 사업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포항의 면적 넓이는 약 1127.92km 제곱킬로미터입니다. 2004년 기준으로 포항 산 면적은 약 90%였지만 지금은 80%인 자료 통계가 나왔습니다. 약 20년 만에 포항의 산 중 9분의 1이 사라진 것입니다. 포항에 있는 포스코 등 다양한 산업 공장이 있는 것을 고려하면 산이 이렇게 빠르게 없어지는 요인 중 하나인 아파트 건설을 줄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포항 내에서 알아야 하는 나무의 중요성입니다. 포항은 보시다시피 산이 되게 많고 나무도 되게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나무와 산들은 이렇게 많은 포항의 포스코 등 다양한 산업기관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들을 빨아들여 줄 뿐만 아니라 그 외의 유해물질도 모두 빨아들여 광합성을 해줍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나무가 없는 지경까지 이르면 포항은 다른 지역들보다 더욱더 빠른 환경오염이 시작될 것이고, 이렇게 땅이 가뭄이 시작될 수도 있고 많은 환경오염이 나타납니다.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시 차원이나 개인, 기업의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노력들 제시하기입니다. 아파트 건설 중에 생기는 단열재, 페인트, 콘크리트 가루, 나먼지 등 생기는 이물질이 건설 현장 주변으로 많이 날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물질들을 아파트 입주 예정자, 건설 현장 관계자, 건설 현장 주민들이 힘을 합쳐 청소하여 이물질 발생을 줄이고 이물질이 올라간 나무, 꽃, 토양 등을 깨끗하게 치워서 추가적인 환경오염을 되도록 막습니다. 또한 지난 13년간 국내에서 광산업을 해온 프리굿이라는 기업은 광살 기술을 공유해 오염된 토양에서 오염물질을 분리 제거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1톤의 구리광석에서 5%의 구리를 추출하고 부산물로 금, 몰리브데는 등을 순차적으로 분리 추출하는데, 이런 광산의 성광 기술을 적용해 토양에서 오염물질을 제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회사의 오성민 대표는 이 기술을 적용하면 오염된 군부대를 비롯해 광해시설 등에서 가드뮴, 비소, 불소 등의 오염물질을 순차적으로 분리추출해 토양 정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면서 최근에 실제 다른 지역에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대기업 환경기업들과 콘소시엄을 구성해 토양 복원의 주 공정의 성광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아파트 건설에 관한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포항시 환경부가 더욱더 적극적이고 세밀하게 조사 및 검사를 합니다. 두 번째, 포항시가 포항시 내에서 일어나는 아파트 토지 마련을 위해 생태를 없애는 상황을 막기 위하여 포항 내에서 덜 발달된 곳을 발달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두어 포항 내에 있는 토지들을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이게 마련하기 위한 조사 및 토지 조사를 실시합니다. 아파트 건설 공사 이후 공사로 인해 토양이나 하천 수질 등을 오염시키는 여부와 정도 등을 포항시에서 검토 및 검사하고 포항시 내에서 발생시킨 오염의 대가를 책임지게 하며 복구 및 해결을 하도록 돕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영향 평가 제도가 올바르게 지켜지며 아파트 건설을 위한 토지 마련 중 토지 마련을 시행할 때 사라지는 생태들이 멸종위기에 처했거나 아니면 생태가 사라짐에 있어서 포항시가 받는 피해 정도와 우리가 그 피해를 받으려도 커다란 타격이 없는지의 여부를 포항시에서 아파트 건설을 할 때 검토합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포항을 위해 각자 맡은 역할을 최선을 다해 해준다면 포항시의 아파트 건설 사업을 줄임에도 인문 발전은 계속할 것이며 포항의 아파트 건설을 보다 더 좋게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네, 이상 생태도시반의 발표자 윤성준이었습니다.